오늘도 문경은 숨은 노력들이 모여 하루만큼 더 발전하고 더 괜찮은 도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 많은 노력들 중에 같은 길, 다른 방법으로 멋진 문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청년 달빛 탐사대와 월간 도시재생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달빛 탐사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두 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칙칙한 달을 반짝반짝하게 빛나게 있는 달빛 탐사대 탐사대장 주지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빵 터지게 만드시네. 안녕하세요. 탐사 매니저 맡고 있는 박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달빛 탐사대를 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갈 건데요. 도시재생에서 청년 달빛 탐사대에 엿듣는 시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빛 탐사대가 어떤 프로젝트인지 네, 말씀해 주시죠. 네, 달빛 탐사대는 우선 청년들을 지역으로 유입할 수 있는 청년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작년에 2020년도에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진행되었던 청년 지역 정착 신규 발굴 용역이라는 사업으로 시작되었고요. 네. 올해는 경상북도와 문경시의 도움으로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달빛 탐사대라고 이름이 지은 건 그 문경이 말 그대로 달이라는 존재로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처음 발을 내디딘 우주인 같은 사람, 청년들이 우주인이 돼보는 그런 네네. 느낌인 거죠. 그렇게 해서 달이라는 공간을 탐사를 하는 거예요.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을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깃발을 꽂아서 네. 그곳을 반짝반짝하게 빛나는 거죠. 물론 문경이라는 곳은 풍부한 자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발굴하고 탐사해서 본인이 하고 싶었던 것들을 널리 펼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달빛 탐사대가 지난해에 1기에 이어서 올해 2기 탐사가 시작되었다는데 탐사 사항은 어떠신지 우리 henny 매니저님께서 좀 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탐사 상황을 보고 드리는 보고는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작년에 2020년에는 총 84명의 지원자, 그리고 81명의 참가자, 그리고 31명의 정착 인원을 네. 남긴 사업이었고요. 네네. 올해는 작년에 이제 3달살이를 해보고 거기에서 저희가 쌓인 노하우와 경험들을 좀 더 디벨롭해서 일주일살이와 2달살이를 총 2턴을 진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6월부터 시작해서 일주일살이, 그리고 현재는 8월 초까지 2달살이를 진행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 또 한 번 일주일살이, 2달살이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팜, 푸드, 컬처, 라이프 이렇게 4개의 프로젝트 분야로 총 13명이 지금 문경 일대에서 생활하면서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고, 거의 이제 절반 정도 지났어요. 그 2달살이의 기간 중에. 그래서 이제 각자가 처음에 계획했던 거, 고민하던 것들이 점점 구체화되고 실현이 되면서 좀 뭔가 성장에 좀 더 가까웠게 기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보고를 간단 명료하게 잘해 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시군요. 자, 탐사대원들이 모두 외지 분들이신가요? 그 부분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요. 네. 사실은 어떤 이제 이런 사업들은 청년 사업들은 보통 인구 정책과 맞물려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인구 유입에 대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달빛 탐사대를 운영하는 운영 주체들도 거기에 이제 총 4개의 사업체의 대표들이 모여서 같이 살자라는 협의체를 조직을 해서 그 바탕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 4개의 대표들 중에서도 3명은 3개 업체의 대표는 유턴 청년들입니다. 네. 원래 문경 출신이고 문경으로 다시 돌아온 청년들인데 그런 이제 협의체 안에서도 구성도 그렇고 그 활동 영역들을 봤을 때 저희는 외지 청년들을 유입하는 거에 집중하지 않고 인구 유출 방지의 목적도 두고 있어서 100%의 참가 인원 중에서 한 약 40% 정도는 저희가 유턴 청년들을 이제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에서 외지 청년들과 지역 청년들이 가지는 고민의 지점이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외지 청년들, 도시 청년들이라고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청년들은 이제 지역으로 돌아올 때 불편한 사항들, 결핍에 대한 이야기들 제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적응하는 것들이 좀 쉽지 않은데 반대로 유턴한 청년들, 지역 출신 청년들은 적응의 문제는 뛰어넘고 시작을 하는 거죠.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뛰어넘지만 단 한 가지 내가 젊은 나이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실패자로 낙인 찍히지 않을까라는 지점들이 고민이 많이 돼요. 그래서 시에서 청년 행사들을 진행을 할 때 지역에 청년들이 없어요라고 하시는 얘기가 그런데 괜히 나가서 좀 이렇게 손가락질 받거나 좀 찍힌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을 받게 될까봐 두렵기 때문에 자꾸 안으로 숨게 되거든요. 그래서 외지 청년들과 지역 출신 청년들을 저희가 같이 한 팀에 붙여줘 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왔던 게 결핍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던 청년들이 지역 출신 청년들이 도움을 줘서 지역에 좀 더 빨리 적응해야 되고 없는 것들이 왜 없는지 그 없다면 다른 대체제가 어떤 것들인지 쉽게 알게 되고 지역에 빨리 적응하게 되더라고요. 그 반대로 지역 출신 청년들은 도시 청년들이 자기 주장들을 막 적극적으로 펼치고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들에서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을 스스로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자꾸 표면으로 올라오게 돼요. 그런 효과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기성세대들이 느꼈을 때는 자꾸 왜라는 이제 키보드 컨셉을 많이 붙이거든요. 사회적 인식에 관련되는 문제들 때문에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들이 예전에는 아마 대기업, 고연봉의 일자리를 원했다면 요즘은 이제 공기업 중심으로 많이 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왜 공기업을 자꾸 가냐라고 하니까 바로 부모님의 인식차, 내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라고 하는 부모님의 기대치, 이런 것들이 아마 젊은 친구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가장 걸림돌이 됩니다라고 하는 게 아마 우리 서울대학교에서 2008년도에 아마 학생들에 대해서 진로 설정에 이제 설문지가 아마 답변 자료가 나왔던 것 같은데 아마 문경에서 왜 사니? 왜 문경 가니? 라고 하는 질문 속에는 바로 그런 우려와 걱정과 그리고 기성세대들이 경험했던 좀 답답한 것들을 아마 던지는 질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탐사대원들이 생각하는 문경이 어떠한지 대단히 궁금해요. 그래서 대원들이 생각하는 우리 대장님께서 봤을 때는 좀 문경이 좋은 점. 문경의 좋은 점이요. 우선 그 코로나 상황과 맞물려서 또 말씀드리면 일단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자연 환경이 굉장히 좋죠. 그러면서 이제 그 코로나의 어떤 그 청정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그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특히나 오늘도 저기 탐사대원으로 들어와 있는 청년 중에 한 명이 서울에 일이 있어서 올라갔다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는데 그 터미널의 풍경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어요. 서울의 고속터미널의 풍경. 그래서 그 검사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모습들을 저에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어요. 그러면서 답답하다, 빨리 문경에 내려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지점들이 문경의 장점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청년들을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잘 품어줍니다. 텃세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문경의 수용성이 좋다, 문경의 포용성이 좋다. 그래서 문경에서 외지인들이 아마 정착을 하고 새로운 일들을 한번 끄집어내보는 그런 아마 지역의 어떤 특성들이 아마 상당히 좋게 이제 우리 청년들이 달빛 탐사들이 일을 하기에 좀 좋은 토양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 공감을 좀 해봅니다. 그럼 우리 현희 매니저님한테 이제 듣고 싶은 내용은 그래도 우리 문경이 이런 거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청년들이 들어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 살아보려고 하니 또 팜의 분야든지 한 4개 분야에 살아보니 이런 거는 좀 개선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개선점이나 또 다른 아마 관점들이 있지 않을까. 거기 답변 좀 해주실까요? 안 그래도 이제 오늘 대원들한테 문경이 좋다면 왜 좋고 그리고 불편한 점, 개선할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물어봤는데
일단은 그런 하드웨어적, 시설적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거 너무나도 명백하게, 뭐 백화점이 없다든지, 우리가 맨날 농담처럼 얘기하는 맥도날드가 없고, 버거킹 가려고 상주까지 가고, 이제 그런, 뭐, 소소한, 인프라적인 문제가 있었고, 매번 이제 하게 되는 얘기 같아요. 교통적인 문제. 도시에 살던 친구들이, 사실 저희가 공유 차량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도시에서 생활할 때는 운전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공유 차량을 제공했음에도 물론 모두 이용하고 있지만 운전을 이제 연수를 여기 와서 하고 있다든지 장롱명언데 이제 시골에서 연습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보면서 시골에서 살아간다는 게 어쩌면 도시에서의 갖춰질 능력보다, 역량보다 또 다른 영역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내가 가지고 감수해야 되는구나를 또 그들의 대답을 통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문경이와는 달빛 탐사 친구들이 좀 의탁적인 어떤 측면의 관점보다는 자립적이고 독립적이며 본인들이 직접 해야 되는 이제 그런 포지션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자구책을 강구하는 방법들 중에서 아마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 문경에 신세계 백화점이 있고 롯데 쇼핑몰들이 있고 이렇게 대형 쇼핑몰과 백화점이 있다면 문경 다 올까요? 글쎄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과 올해 계속 진행하면서 나름대로 실험을 하고 있고 그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통에 대한 부분 그걸 계속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고 있는 게 이제 공유 킥보드를 문경읍에도 런칭을 해서 그 저희가 실험적으로 한번 돌려보기도 하고 그리고 청년들에게 공유 차량을 제공해줘서 실제로 그 거리상의 실제로 물리적인 거리들은 멀지만 각 하드웨어 지점들은 흩어져 있지만 그걸 시간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면 생활하는데 큰 불편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중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는 시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젊은 청년들이 실제로 본인이 운전을 해서 다닐 수 있는 정도의 거리가 한 뭐 여기서는 상주, 가까운 데는 충주까지도 멀게는 충주까지도 생활권이라고 본다면 그 안에 그런 쇼핑몰이라든지 마트라든지 백화점을 대신할 수 있을 만한 공간들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될 부분은 교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젊은 친구 요즘 설세권 이렇게 해서 슬리퍼 신고 역세권에 갈 수 있는 그런 상업적 환경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아무리 해도 저희들이 지금 이제 1000명이 넘어가는 확진자들이 다시 8개월 만에 나왔나요? 나오는 것 같은데 코로나 상황에서 탐사 활동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가장 아쉽고 또 힘드신지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나눠볼까요? 달빛 탐사 편의 매니저님. 아무래도 코로나는 이제는 이벤트나 이슈가 아니라 생활이 되었고 일상이 되었다고 다들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일 동선을 다 체크해서 제출을 했었고, 뭐 내가 어느 식당에 몇 시에 갔고, 어디에 몇 시에 갔고, 이 정도까지 치밀하게 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방역수칙을 지켜서 명단을 잘 작성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끼리는 그렇게 좀 체계적으로 움직인다고 해도 저희가 어떤 만드는 자리에 주민분들을 초대를 하고 싶거나 아니면 주민들께 좀 더 다가가고 싶은데 그 부분들이 좀 우려스럽게 생각을 하시게 되는 그런 지점들이 조금 해소됐으면 좋겠지만 확진자는 매일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워요. 저는 사실 반대로 생각하는 게 아쉬운 지점보다 저희한테 좀 득이 되는 상황이 좀 연출이 됐었습니다. 그런 지점이 어떤 거였냐면 작년에 저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업을 진행했을 때부터 이게 코로나가 확산 추세여서 굉장히 위축되긴 했는데 반대로 도시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더 위축되고 상황이 더 팍팍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문경은 이제 코로나로부터는 좀 청정 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죠. 문경으로 오는 거에서 큰 거부감은 없었어요. 오히려 쉬는 날에도 지금도 보면 달빛 탐사대 2기들이 들어와 있는데 쉬는 날에도 도시로 안 가고 싶어 해요. 여기 있고 싶어 해요. 그리고 오늘 제가 문자를 받았는데 그 지금 볼일 때문에 서울로 올라갔던 청년 한 명이 지금 버스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풍경을 사진 찍어 보내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몇백 미터씩 써 있는 아. 모습들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는데 최근에 많이 나와서. 빨리 문경에 가고 싶다 이런 네. 얘기를 할 정도로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는 오히려 더 이득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청년들에게 어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청정 지역이니까 언제든지 문경에 오셔서 달빛 탐사대에 합류를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후에 문경을 좀 도드라지게 하는 거거든요. 네. 달나라는 짓 않습니까? 네. 7분 1회라 그럽니다. 네. 다른 지자체보다는 한 7배나 적은, 많은 게 아니라 적은 확진자가 나와서. 자, 이제 마지막 질문 이제 가면 될 것 같아요. 달빛 탐사대 운영을 하시면서 이런 사업은 도시재생 사업하고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아니, 도시재생에서 우리가 이리 짜적 반짝이는 아이디어, 창의적인 것도 많이 있는데 같이 하면 좀 좋지 않을까? 함께 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되는 이런 거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우리 현희 대표님. 네. 네. 일단 도시재생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도 많지만, 도심의 빈 점포들을 활용해서 어떤 콘텐츠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주민들을 모으고 좀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하는 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협업하고 저희도 나 이거 하고 싶은데 공간이 좀 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애로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조율해서 혹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빈점포 고민이 됩니다. 활용하는 사업들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아마 저희들 재정건전 내에 빈점포가 80개 정도가 있으니까요. 방법을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건 또 다시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으면 좋겠고 우리 조 대장님께서는 저도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도 어제 늦게까지 한 10시 반, 11시까지도 모여서 회의를 했던 부분들이 숙소에 대한 문제였었어요. 숙소. 네. 숙소가 이제 1년 계약이 끝나가고 네. 연장 계약을 해야 되는데 네. 숙소 컨디션이라든지 혹은 피치 못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면서 저희가 방을 빼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숙소에 대한 공간들이 좀 필요하다, 그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작년에 그 옹전의 청년몰에 창업을 한 연분 베이커리 샵 같은 경우가 네. 굉장히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도시재생 사업에서 팝업 스토어를 지원받아서 열었고 그렇게 해서 실제 창업까지 이어졌고 그러면서 그분의 개인적으로는 이제 부모님까지 내려오게 된 굉장히 좋은 케이스여서 네. 그런 공간들을 저희가 컨텐츠를 저희가 가지고 있으니까 컨텐츠로 채울 수 있는 공간들이 많다면 좀 더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공간과 청년들이 내려오는 컨텐츠를 좀 재생하고 콜라보를 좀 했으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이렇게 말씀을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청년들이 오면 우선가 우리 동네에 뭔 일이라도 있을 것 같은 설레임들이 자극이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재생 관련된 얘기는 저희들이 이 정도만 질문을 좀 해서 마무리를 짓는 걸 하고요. 이제는 도시재생 사업이 도시의 하드웨어를 담당하고 있다면 우리 청년 달빛 탐사대에는 도시를 채워갈 청년들, 사람들, 휴먼웨어적인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재생센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을 이제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이제 질문자가 아니고 두 분께서 질문해 주시면 저희들 재생센터에서 하고 있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예리 매니저님도 네. 질문을 준비해 오셨죠? 네, 달빛 탐사대가 궁금한 도시재생센터. 네.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 그리고 이제 점촌 사동을 기반으로 한 사업, 뭐 샛들마을 사업, 문경읍에 또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 정말 많은 공간들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한 번의 그림이 사실 잘 안 그려져서 혹시 쉽게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문경이 가장 화려했던 지점을 찾고 있습니다. 1975년도에 15만 6천 명이나 되는 이 인구가 참 풍족했던 도시였죠. 거기에 맞춰서 도시가 평창이 되었는데 지금의 인구가 7만 2천 명, 7만 명으로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시군 통합이 된 이후에 문경읍도 그렇고 점천 1, 2, 3, 4, 5동도 그렇고 자원이 좀 많이 남아요. 노후주택도 많습니다. 인구는 줄고 있죠. 사업체들은 점점 탈도시화되어 가면서 좀 더
좋은 공간을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 도시 재생호를 통해서 인구도 좀 늘리고 싶고 사업체 수도 좀 늘리고 싶고 유효한 쓰지 않는 공간, 쓰지 않는 자원에 대해서 다시 또 누군가 또 주인을 좀 찾아주는 그런 사업들을 재정에서 진행하고 있다. 좀 더 간단한 명령에 얘기하면 리마인드 1975. 1975년도가 문경이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향점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마 문경 도시 재생의 방향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더불어서 목적이나 목표까지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하게 그렇죠. 말씀해 주시면 궁극적인 목적이나 목표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조금 더 심하게 네, 말씀해 주시면. 뭐 저희들 도시재생에서 도시의 문제를 고민을 하고 방향을 리마인드 1975로 간다면 거기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가장 첫 번째 목적이고 목표이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도시재생이다.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이 주도해서 그분들의 삶에 있어서 좀 행복해질 수 있다면 또 우리끼리라도 좀 공동체의식을 좀 가졌으면 그러면 소득도 좀 풍족해졌으면 일거리가 좀 넘쳐났으면 라고 하는 이런 상가부흥이라든지 이 지역에서 좀 이렇게 재미난 하루, 즐거운 하루 이런 것들을 만들어보는 목표를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수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내용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먹고 살만하다. 먹고 살만한 도시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라고 하는 게 아마 도시재생에서는 가장 큰 지향점이 아니겠나. 목표성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주민들이 가장 1등 목표이고 목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이제 문경 시민들과의 소통과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또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도시재생 3년 차 접어드셨는데 그렇죠. 느끼시는 어려움 있으실까요? 첫째는 어려워요, 재생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거, 접근하기 좀 어렵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진행을 하고 있는 중간 조직으로서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뭐냐면 불확실성이에요. 불안감이죠. 내가 이제 우리 현임 매니저님 보고 한번 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때는 자신감도 가져야 되고 확신도 줘야 되는데 내 주변에서 너무 많이 떠나잖아. 이 도시가 너무 살기 힘들다고 먹고 살만한 것이 없다라고 해서 열이면 열, 아홉면 아홉 자꾸 이제 문경을 떠나가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분들한테 아니야. 우리는 살만해. 그래서 발표 탐사대 봐봐. 젊은 친구들이 문경으로 오잖아. 라고 이런 제시처럼 확신감을 주면서 끌고 나가줘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그 확신감을 전달해 주기에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문경이 아마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막내 도시입니다. 시를 네. 기준으로 했을 때는 재정 자립도가 11.8% 정도밖에 되지 않는 곳에서 250억, 3천억 이런 대단히 프로젝트를 한다는 것은 아마도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는 하기는 좀 어려워요. 이 도시에서는. 그렇다면 중앙정부에서 안정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줄 수 있을까? 안정적으로. 국가균형에 관련되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닌데 경상북도에서도 가장 먼저 소멸된다라고 하는 군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문경일까? 라고 하는 이런 이제 불안감들 그 연장선에 있는 게 이제 주민들한테 전달을 하면서 우리가 불안해하면 주민들은 더 불안해하시니까 그래서 확신을 주지 못하는 점들. 그걸 어떻게 하면은 이 사업에 참여를 하시게 되면 문경에 있는 우리 시민들의 주민들은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도 있고 우리 사업이 좀 더 안정적으로 갈 수도 있고 우리의 목표점에 한 걸음 더 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전달의 방법들이 많이 답답하죠.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월간 도시재생 이야기 찍으면서 제 하고 싶은 얘기도 막 하고 그죠? 청년들 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말씀 나오시는 김에 저는 가끔씩 그러거든요. 좀 저를 내세우는 걸 좀 꺼려하긴 하는데 요거 좀 얘기해서 좀 칭찬해 줬으면 좋겠는데 요거 왜 얘기 안 해주지?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그런 거 있으실 것 같아요. 좀 자랑하고 싶은데, 누가 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누가 물어보면 정말 자랑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되게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아주 그게 방송입니다. 가장 자랑하고 싶은 내용은 문경의 젊은 친구들이 재생센터에서 같이 일을 한다는 거. 인턴으로 들어왔던 친구들이 아마 청년 코디로 그러면서도 코디 레이트 역할로 포지션을 가면서 하루하루가 서프라이즈입니다. 놀랍니다. 과연 이 친구들이 어디에서 이런 재능을 가지고 와서 어디에서 이런 에너지와 헌신을 가지고 있을까? 분명히 이거는 본인들한테 미치는 장사인데, 기득권이 봤을 때는. 근데 그 친구들이 아마 재생센터에 와보시면 제가 한 3분을 조용히 못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우선포 제일 많은 강지인. 네. 지금 스튜디오 밖에서 손을 막 이렇게 흔듭니다. 그 옆에서 맞장구 찍어주는 우리 김미숙 코디쌤이라든지, 우리 사바삭 따르는 우리 김셰떨님, 김건영 팀장님이랑, 또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는 지금 없지만 있는 재생지원센터의 식구들을 되게 자랑을 좀 하고 싶어요. 너무 잘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아마 이 친구들이 노력에 의해서 우리 한 7개 정도의 장관상을 받았거든요. 와.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다른 도시에서 대단히 놀래고 있는 입장이고요. 국토부 주관 사업의 도시재생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이라든지 행정안전부의 장관상이라든지, 또 아니면 한국디지털진흥원, 웹츠포럼 이쪽을 통해서 아마 기관 단체상을 저희들이 받았어요. 그래서 개인이 받는 영광보다 오히려 단체가 받는 게 저한테는 엄청난 프라이버시를 자극을 하고 소속감을 만들어내고, 좀 더 우리 직원들이 계약직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연말에 잘 가라고 이렇게 안 하고 원래 이렇게 해서 근무하고 있다는 게. 재계약. 이쯤 되면 박수 한번 쳐야 될 것 같은데. 계약 연장. 네, 그런 것들이 진짜 자랑도 하고 싶고, 지금 당장은 내가 계약직이지만 내가 지금 당장에서 최선을 다하니까 연장이 되고, 다시 또 그분들이 일자리가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겠지만 보상이 된다. 그러면서 내 친구들한테 저는 그렇게 해요. 문경을 베이스 캠프 하자. 그래서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당신들이 가서 인기적 공무원이 됐던, 그다음에 재성을 가지고 한번 오똑하게 한번 써보자. 이렇게 얘기해서 너무 잘 해주고 있습니다. 여쭤보길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자랑들 네. 너무 잘 들었고, 이제 마지막 질문은 이런 사업은 달빛 탐사대와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지금 이제 앞서서 재생센터에 있는 청년 인턴들, 코디들 얘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달빛 탐사대와 함께 하고 싶은 사업들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희들이 질문했을 때 달빛 탐사들이 이제 빈점포라든지 아니면 창의적인 컨텐츠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동감을 합니다. 가장 해보고 싶은 것들은 뭐냐 하면, 고령화 되신 분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디지털이죠. 미디어 부분이 됐든 디지털 부분이 됐든 간에 취약하다 보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도시 마케팅이 상당히 떨어져요.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큰 이제 경제적 위기를 맞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홀 중심의 그 소상공인 점포들, 대면 중심의 상권, 이 내용들이 달빛 탐사대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화 지수들, 역량들 해서 이제 같이 손잡고 갈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을 거다. 그래서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에 제가 이제 문경에 오기 전에 들었던 얘기들 중에 제일 귀담아 들었던 얘기는 그거거든요. 어르신들이 생산해낸 농산물들을 우리 젊은 친구들이 데려가서 판로를 개척을 해주고 브랜드화 시키고 그러면서 명품화 가는 쪽이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의 가장 큰 매력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달빛 탐사대에서 문경읍이나 가한읍과 같은 읍 단위에서 본인들의 이제 소프트 랜딩을 좀 연착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면 원더십에도 좀 들어와라. 들어와서 빈 공간에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매니저나 우리 대장님이 가지고 있는, 주재원 대장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원더십에 가지고 있는 고령자분들이 할 수 없는 분야,
그분들이 사실상 글자 안 보여요. 조그마한 요 핸드폰에 모바일에 들어가서 글자도 잘 안 보이고, 그다음 이걸 또 누구 주문받고 처리하고 이러는 내용들이 너무 좀 답답하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원도심만 해도 빈점포가 80개가 넘는다고. 그것도 원도심도 아마 재생구역 내에 있는 빈점포가 80개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못 막아냅니다. 빈점포 늘어나는 것들을. 그래서 달빛탐사대에서 빈점포 활용한 프로젝트들, 그리고 기존에 여기 있는 상인분들, 주민분들의 같이 좀 이렇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 그게 아마 제 생각, 청년들이 주도가 되고 있는 달빛탐사들이 로컬 지향점의 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와주세요. 내가 피굴 들어가야 되거든. 오히려 저희가 더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다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같은 길 다른 방법이라고 오프닝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정말 그 하드웨어적으로나 또는 이 주민 그리고 이 지역 청년의 역량 강화랄까 성장이랄까 이런 측면에서 어쩌면 저희가 방법은 달랐지만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이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들었어요. 센터장님 오늘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문경도시재생과 그리고 달빛탐사대를 서로 알아가는 이런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경상도 말로 그런 얘기죠. 좀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달빛탐사대하고 도시재생센터에 있는 식구들과 그다음에 사업들 같이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마지막 순서로 달빛탐사대에게 성공 키워드를 정해드리면서 도시재생 이야기 6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성공 키워드에 대한 요청을 해주셨는데요. 그보다 그 전에 저는 이번에 실패 박람회 연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네, 실패 박람회 초청을 받았고 여기서는 지금 성공에 대한 키워드를 말씀드려야 됩니다. 글쎄요, 저 달빛탐사대 혹은 저는 지금 성공과 실패의 중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성공을 향해 가고 있을 뿐이지 성공을 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성공의 키워드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앞서서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동료에 대한 무한한 애정, 그리고 사랑,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달빛탐사대를 시작한 계기는 가족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딸이 다니던 유치원이 없어지면서 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 이렇게 동료들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연결돼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달빛탐사대 그리고 도시재생 이런 부분들은 마찬가지로 지역에 대한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공의 키워드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한한 애정과 사랑이 있다면 무엇이든 성공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